2025년 K리그의 여름이 저물어가고 이제 시즌의 향방을 가를 마지막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시즌 중 가장 치열한 강등권 생존 싸움입니다. 왜 이 팀들은 좀처럼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골을 못 넣어서, 수비를 못해서라는 표면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28라운드 경기 분석과 27라운드까지의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팀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악순환의 고리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각 팀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28라운드 기준 리그 1위인 전북현대라는 모범 답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격 파트를 먼저 보시죠. 전북의 27라운드까지 총 슈팅 수는 296개, 수원FC, 대구FC보다 오히려 적은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전북은 49득점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를 내고 있죠. 이 차이를 만든 핵심은 바로 결정력입니다. 전북은 유효 슈팅 중 41.2%를 득점으로 연결했지만 세 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수원FC조차 31%에 그쳤습니다. 이번엔 수비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은 27라운드까지 단 23실점에 그친 반면 세 팀은 최소 35실점에서 최대 52실점까지 허용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태클이나 인터셉트 같은 개별 수비 지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효율적인 마무리와 안정된 수비 시스템을 동시에 갖추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내는 팀만이 강등권을 빠져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팀, 제주 SK입니다. 제주의 데이터는 흥미로운 모순을 보여주는데요. 총 패스 횟수와 공격 전진 패스 모두 세 팀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슈팅 수는 304회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즉, 후방 빌드업은 활발하지만 공격 마무리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8라운드 광주전은 이 괴리를 가장 잘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후방 빌드업은 안정적이었지만 정작 상대의 3선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전술 원리나 원칙은 보이지 않았죠. 이 지점에서 제주가 빠진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전반 4분 30초와 13분 30초 하이프레싱을 통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지만 모두 허무하게 무산되고 말았죠. 결국 상대 3선을 공략할 전술적 메커니즘이 부재하다 보니 선수들은 그 구역에서 효과적인 찬스 상황을 자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 앞에서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이 결국 그나마 잘 만든 찬스마저 무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다음은 수원FC입니다. 공격 지표만 보면 강등권 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데요. 득점 39골, 슈팅 349개, 유효 슈팅 126개, 세 팀 중 가장 많은 득점과 슈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이 다소 투박하긴 하지만 중앙지역 활용과 윌리안의 1대1 돌파를 통한 공격 루트까지 공격 전술의 효율성은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입니다. 40실점으로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했고 28라운드 대구전에서 수원FC는 피파울 16회, 공중볼 경합 11회로 1대1 수비 상황에서의 약점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구조는 결국 다음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이 악순환은 후반 59분 20초 장면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납니다. 수원FC는 의도적으로 공을 천천히 뒤로 돌리며 골키퍼까지 활용해 대구의 전방 압박을 유도합니다. 대구가 라인을 끌어올리는 순간 2선과 3선 사이에 넓은 포켓 공간이 열리죠. 이 틈을 날카로운 스루 패스로 파고들며 빠른 역습을 전개합니다. 잘 만든 결정적인 찬스였지만 슈팅은 아쉽게 골대를 맞고 맙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친 이후 대구에게 흐름을 넘겨주며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죠. 잘 만든 공격의 실패가 불안정한 수비의 붕괴로 연결된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팀은 대구FC입니다. 이 팀의 핵심 문제는 단연 수비죠. 27라운드까지 무려 52실점, 경기당 거의 2골을 내주고 있는 리그 최다 실점 팀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비력 저하를 넘어 팀 전체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대구가 빠진 악순환의 고리는 뚜렷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며 팀 전체 경기력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28라운드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반 25분 이후 빌드업이 흔들리며 패스미스와 터치 실수가 이어졌고 곧바로 역습을 허용하며 실점 위기를 자초했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조직적인 전환 수비가 없다는 점입니다. 볼을 빼앗긴 뒤 팀 전체가 압박에 나서기보단 1대1 수비에만 의존하면서 수비 간격이 벌어져 포켓 공간을 쉽게 내주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후반전에는 이 구조적 약점이 더 심하되 수원FC에게 짧은 시간 동안 4개의 슈팅 찬스를 내줬죠. 이렇게 수비가 흔들리면 공격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죠. 대구는 세 팀 중 유일하게 박스 밖 슈팅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조직적인 공격 전개보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리한 슈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무리한 슈팅은 곧바로 볼 소유권 상실로 이어지고 수비 전환이 많아지며 체력 소모도 심해집니다. 결국 공격의 조급함이 수비 불안을 키우고 다시 공격이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의 고리. 대구는 아직 그 고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 팀은 서로 다른 문제를 겪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공격의 비효율이 수비의 부담을 키우고 불안정한 수비가 다시 공격의 조급함으로 되돌아오는 앞서 말했던 비효율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계획 없는 공격이 조급함을 불러오는 제주, 공격 리스크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수원FC, 그리고 후방 불안이 팀 전체의 경기력을 갉아먹는 대구까지. 이제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K리그 1에서의 생존은 결국 누가 먼저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느냐에 달려있죠. 오늘 짚어낸 이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팀이 이 치열한 생존 싸움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축구는 즐기는 것, 토이풋볼이었습니다.